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 시스템 공천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민주당은 시스템에 따라서 합리적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골라내고 있는 중입니다. 왜 나는 하위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 본인으로서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마치 선생님이 점수를 매겼는데 선생님 왜 저는 몇 점입니까? 그게 산수 점수 같으면 깔끔하지요. 그러나 국어 점수나 도덕 점수나 이런 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네, 국어 점수나 도덕 점수, 그러니까 정성평가 때문이다 이런 입장이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현역 제외 불공정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게 일상적으로 해오던 정당 내의 조사 업무인데 그걸 과도하게 예민하게 생각하시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한 조사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십수년 전에 어떤 업체가 성남시 여론조사를 한 번 했다. 그거하고 지금 이 민주당의 정량평가를 위한 조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장현주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 비명계 현역 의원을 뺀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돌면서 이게 논란이 됐던 건데, 지금 일단 오늘 민주당이요,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여론조사 업체를 배제하기로 했다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실 여론조사는 대부분 끝났을 텐데 이제 와서 이 여론조사 업체를 배제하는 게 논란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까요? 사실 지난번 의총에서 이제 많은 의원들이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 공천 과정에 대한 뭐 이른바 이제 불만들을 얘기하면서 여론조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진상을 알아볼 필요는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이 조사라든지 선정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당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공천 갈등이 계파 갈등으로 좀 치환되는 부분이 저는 좀 우려되는 지점이거든요. 사실 지역구마다 각각 복합적인 원인들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그런 모든 현상들을 계파 갈등이라는 하나의 요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천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잡음이라든지 뭐 갈등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도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그 해당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오해의 여지를 불식시키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갈등을 봉합해가는 과정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공천의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서는 단합의 과정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내부 구성원들의 기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앞서서 이 여론조사 업체에 대해서요, 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문제가 있으면 관련 지도부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부 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었는데, 이번 이 여론조사 업체 배제를 통해서 이 양 투톱 간의 이견은 좀 봉합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앞으로 이제 그 투톱 간의 갈등이요, 더 이제 그 확대될 걸로, 커질 걸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여론조사 업체 이 문제도 있지만, 이 문제는 이제 그 배제하는 걸로 어느 정도 결론은 났지만, 저는 이제 두 가지 큰 게 있는 게요. 하나는 이제 그 은평을의 김우영, 은평을의 그 후보 문제입니다. 네. 이분은 이제 그 김우영 은평구청장을 했지만 실제는 이제 강릉시장 강원의 도당위원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은평으로 강병원 의원이 비명이거든요. 올 때 이제 지도부에서 주의까지 이제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온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김종욱 방송 많이 하시는 이제 시사평론가가 컷오프 돼버렸습니다. 네. 이게 과연 공정하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김우영 이분이 그 친명의 원의 핵심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커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임종석 실장의 문제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홍익표 대표와 특수관계입니다. 옛날에 임종석 실장이 성동갑에 국회의원을 하고 그 후임을 물려준 게 홍익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번 했죠. 그다음에 홍익표 의원이 서초을로 가면서 임종석 실장한테 다시 자리를 줬는데 지금 이게 끝까지 임종석을 배제하려고 하잖아요, 성동갑에. 그래서 이제 홍익표 대표가 이해찬 전 대표까지 만났습니다. 네. 아마 근데 저는 임종석 실장의 컷오프나 공천 이 문제도 이게 그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톱 간의 갈등은 더 커질 수 있다 봅니다. 네, 여권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모든 현안에 대해서 원활히 소통을 하고 있다. 그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갈등이 좀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저희 민주당에서 좀 이런 소란이 나오면 갈등이라고 표현하고 네. 국민의힘에서 소란이 일으면은 건전한 토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떤 게 건전한 토론과 갈등의 차이는 무엇인지. 우리 은평구의 이우영 후보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분이요, 은평구청장을 하셨어요. 네. 아니, 그 정치인에게 있어서 본인이 입봉한 곳이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강병원 의원이 이제 친문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이번 공천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윤건영, 진선미, 고민정, 남윤희선, 정태호 등 친문 인사들이 줄줄이 살아남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친명 독재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요. 하여튼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아까 쯤에도 경선과 관련해 경선 여론조사 업체와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사실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배제시키는 건 다행이다. 근데 경선이 많이 진행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253개 지역구 중에서 양당 후보가 결정된 곳은 19%밖에 네. 되지 않아요. 그래도 아직도 많은 경선 지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정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잘 된 것이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네. 저는 민주당이요. 이런 여론조사를 돌리는 거에 대해서 역대 양당이 총선을 앞두고 다 비공개로 해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누가 당당히 나서서 책임 있는 자가 나서서 아니 우리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이기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 적합도와 경쟁력을 조사했다. 하지만 이건 우리의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서로가 내가 하지 않았다, 네가 했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괜히 쓸데없는 의혹이 커진 면이 있다 이런 말씀 맞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 수정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임종석 전 의원의 앞으로 거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뇌관이 될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사실 최초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저는 좀 격정지나 험지로 본인이 먼저 가주시길 바랬어요. 왜? 네. 경험이 있고 인지도 있으니까 좀 후배들에게 좀 자리를 비켜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중성동갑 같은 경우는 우리 민주당으로서 그래도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참신한 신인 이번 선거에 새 정치를 대변할 수 있는 상징적인 분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늘어지면서 임종석 전 실장을 만약에 배제를 해버리면 사실 필요 없는 친문과 친명 간의 어떤 갈등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중성동갑은 매우 중요한 전략 요충지입니다. 왜냐? 이 중성동갑에서 우리가 두 자릿수로 이겨야지만 옆에 있는 중성동 을에서 같이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고 그 위에 있는 용산과 아래에 있는 종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중구 성동갑 지역은 1타 4피의 지역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우리가 크게 승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당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중성동갑에는 더 경쟁력 있는 인물이 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데 지금 이렇게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게요. 비명계가 물려난 자리에 이른바 찐명이 올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인데 이런 와중에 서울 도봉갑의 전략 공천이 된 이 안기령 상근 부대변인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외모 이상형, 이재명 대 문재인.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조국.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차은우. 하나, 둘, 셋. 이재명. 아, 이건 아니다, 진짜. 네, 지금 이 영상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게요. 사실 이 차은우 배우 굉장히 잘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더 잘생겼다. 이렇게까지 해야만 공천을 받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권력 앞에 장사가 없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또 양기령 대변인이 고도의 안티는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나와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차은우 씨 얼굴 보면. 네. 이게 나를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기분은 좋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재미삼아 하는 농담 정도면 모르는데 네. 지금 이분이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자로서 나름대로 어떤 제대로 된 어떤 의정 활동을 해보겠다고 나오신 분이잖아요. 네. 그런 분이 아마 저 당시에도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셨을 것이고요. 이번 총선에 도전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분께서 아무리 농담이지만 저런 질문에
저렇게 대답을 하면 훗날 본인이 정말 공천을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본인이 논란을 자초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소식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국민의힘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